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EBS 공인노무사의 2차 시험의 경영조직론을 담당하게 될 김성만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라는 관문, 그리고 또 아니면 1차에 자신을 가지신 분들이 2차를 준비하고 있죠. 제가 OT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2차는 정말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1차처럼 뭐 대충 우리가 봤을 때 시험을 갖다 칠 때 어려운 난이도가 있다 이라더라도 뭐 선다형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선택해서 답을 갖다가 고르면 잘하면 맞을 확률이 있다. 또는 아니면 잘 모르는 거지만 잘 찍는다. 속된 말로 이러지만 우리 2차는 전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정확한 답안을 갖다 써줘야만 점수와 연결이 된다는 게 1차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2차는 2차다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의 과목에 속하는 여러 가지 영역을 OT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2차 시험에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론, 행정소송법, 이까지는 각자 단일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출제를 할 때 난이도가 뭐 옆에 과목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해야 되느냐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경영조직론은 경영조직론과 노동경제학과 그리고 민사소송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과목들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교가 돼야 되는 부위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우리는 다룰 때 바로 조직행동론의 문제는 너무 높게도 또 너무 낮게도 이렇게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형평성을 갖다 가지며 세 과목의 균형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항이 그렇게 난해하게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다득점을 갖다 우리가 따야 되는 영역이 뭐죠? 바로 이 선택의 세 과목 속에 취하는 경영조직론이 여러분들은 최소한 75점 정도는 따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60점이지만 이 마지막에 기타 3개의 과목 속에서 골라는 조직행동론은 선택이기 때문에 한 75점 정도는 여러분이 따줘야 여러분이 합격에 도움을 갖다 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이다. 우리는 보통 60점 이상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걸 전략이라 그러죠. 전략이라 그러죠. 그리고 40점을 넘어서 어떻든 합격에 가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선택에 나오는 조직행동론의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략 과목으로서 75점을 갖다 따야 된다 하는, 최소한 75점을 넘기자 하는 목표를 세우면서 꼼꼼히 진행을 해주자 하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책에 편제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편제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 편제는 바로 20년간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 속에서 책이 2권입니다. 일상적으로 만약에 책이 구분된다면 조직행동론의 한 권, 그리고 조직구조론의 한 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 뭐 2권을 갖다 분리해서 수업을 갖다 더 넣은 학원의 강의도 있지만 비교적 어떠냐, 한 권 속에서 조직행동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행동론에 나오는 파트 1에서 조직행동론을 바로 여러분들 3개 장르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기초다지기,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전공 학생들, 그리고 전공이라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넘어갔던 1차 그냥 눈훑기식으로 갔던 이야기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력을 갖다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초다지기 속에서 45점 정도는 딸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면 45점까지는 가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다지기는 이미 여러분이 영양적으로 1차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에다가 좀 더 해야 되느냐 가속도를 넣으며 기본적으로 문제를 갖다 출제했던 방향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기초다지기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다지기를 굉장히 우리가 충실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다지기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갖다 보면 일단 1강 속에서 우리가 보면 기초다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내용 정리다. 내용 정리다. 역시 행동론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수준을 높여줘라. 수준 높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 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심화학습은 그야말로 타협을 위하여, 정상을 위하여, 난해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스텝 3에서 심화학습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또박또박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자주 이거 책을 쓰다 보면
저도 깜빡 놀란 게 이 책을 쓰면서 놀랐던 게 뭐냐. 조직 구조론이 덜컹 빠져 있는 거예요. 행동론만 생각한다 이거죠. 뭐 저만의 일을 제가 강의를 갖다 하다가 조금 뜸을 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약간 책 쓰는데 이 앞에까지만 해놓고 구조론이 문제 속에서 누락돼 있더라 이거죠. 원고를 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이 구조론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한번 뭐 책을 갖다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조론이 따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잘못하다 보면 구조론을 누락시기가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최소한 25점 출제로 본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 이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는 절대 이 부분 구조론을 누락하지 말고 기본적인 개요를 갖다 정확하게 잡아준다. 뭐 심화 있게 안 들어가도 기본 골격만 잡더라도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4개 파트로 보고 이제 크게 보면 2개 파트가 되고 그 속에서 좀 더 세분화돼가 스텝으로 본다면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속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기초다직에서 거의 45점 정도는 결정지어 줘야 됩니다. 기본 뼈대는 여기에서 다 잡혀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2단계 내용 정리로 들어가면 최소한 10점을 갖다 업시킬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수준 높이기의 전략을 갖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스텝에서 심화학습 들어가면 여기는 10점을 갖다 올려주는 소위 말해서 수준 높은 마지막 정상, 탑의 문제, 정상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상을 향하여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직 행동론 이야기는 끝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가면 조직의 구조론, 조직 구조가 이해되어 있느냐. 이게 또 요즘 와서는 굉장히 이해되죠. 문제의 출제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또박또박 따라오며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공이 4개 분야를 갖다 우리가 진행해 나가며 어느 쪽이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야기하며 강의를 들으며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이해를 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얘들은 이해된 내용을 갖다 서머리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브노트를 갖다 우리가 써라. 이 서브노트를 갖다 반드시 스스로 강의를 갖다 들으면서 방송 강의를 들으며 서브노트를 쓰자 이거죠. 그럼 서브노트 쓸 때는 양면이 있다면 이쪽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좌측에 우리가 봤을 때 좌측 쪽을 갖다 우리가 써라 이거죠. 그럼 우측은 뭐가 되죠? 여백을 돌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백을 돌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의 뭐가 되느냐 쭉 정리를 해나가다가 이 분야에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괜히 쪽지를 끼운다든가 뭐 복잡하게 하고 이러면 다음 보기가 싫어져요. 노트는 뭐 노트 값이 좀 들더라도 한 면만 우리가 쓰고 반대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쪽은 쓰지만 우쪽은 어디 되느냐 비워둠을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쓰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옆에 추가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장 갈 때는 이 서브노트 잘 된 거 책보다는 서브노트가 좁죠. 이 서브노트를 갖다 일단 뭐가 되느냐 1단계 우리가 정리를 해줘라. 1단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는 서브노트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서브노트를 갖다 반드시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제 이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를 갖다 여백을 갖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최종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냐 키워드. 이 키워드를 갖다 작성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약. 서머리를 시킨다 이거죠. 서머리. 요약하자 이거죠. 2단계 가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시험 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쯤 되면 일단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뭐가 되느냐. 노트를 작성해서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를 한다. 이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나중 가서 서머리해서 요약해 주는 단계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보고 또 이해되죠. 마지막 A4지에다가 양면하지 말고 한 면만 단면으로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키워드를 우리가 내용과 키워드, 단원에 대한 키워드를 갖다 우리가 적어주며 서머리를 시켜나가자. 어느 걸 이용해서?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책을 가지고 이해되죠?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책을 가지고 내용을 갖다 같이 가지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서브노트를 만들어주는 단계 1단계를 우리는 거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단계를 거쳐라 이겁니다. 그럼 이 1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는 데 역점을 두자 이거죠. 그리고 다음에 2단계 갈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요약하는 것까지는 마지막에 자기가 잘된 서브노트를 이용하여 요약해서 A4지로 뭐 예를 들어서 한 20-30장 마지막 키워드를 갖다 적고 목차와 키워드를 적으며 이해되죠?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시험장 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겠다. 뭐 요즘 노무사가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짱짱한, 뭐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사법고시 폐지되면서부터 노무사 쪽이 거의 사법고시를 준비하시던 분들 중에 뭐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이 노무사를 갖다가 준비하기 때문에 연간 옛날 수에 비하여 엄청 많은 사람이 노무사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로 2단계까지 어야 되느냐, 해중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이해를 하며 바로 4개 단계, 다시 한번 간단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기초다지기에서 바로 여러분 기본적인 조직행동론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 내용을 갖다 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올려주는 소위 수준 높이기가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가면 심화학습으로서 정상을 향한 탈환을 위하여 마지막 단계를 올려줘라. 3단계로 기초, 그 다음에 어야 되느냐 수준 높이기, 그 다음에 정상을 달리는 이런 이야기로 심화학습까지 이야기가 되는 게 행동론 이야기다. 여기서 거의 3분의 2 정도 이야기가 되게 4분의 3 정도 시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조직 구조론, 이거 많이 우리 책에서 누락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우리는 잡아줘야 된다. 심지어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도 원고 속에서 이 부위를 나중 보니까 발견되더라 이거죠. 그 정도로 무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 누락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마무리를 구조론 쪽에서 더 업시게 줘서 뭐 공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4등분 속에서 본다면 기초다지기가 점수가 가장 중요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작은 노력을 하고도. 왜? 1차 할 때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공 학생은 바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바로 기초다지기에서 점수를 갖다 어느 정도 건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45점 정도는 기초다지기에서 어느 정도 건지자. 그리고 바로 나머지 단계에서 10점씩 추가한다면 우리는 75점 정도는 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평상시 수업 들을 때는 반드시 책을 갖다 통해서 서브 노트를 반드시 작성한데 어떻죠? 그렇죠. 한 면은 서대 한 면은 여백을 두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나중에 더 끼워여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어야 되느냐 한 달 정도에는 바로 목차와 키워드를 써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는 형태로 진행하자 하는 이야기를 맨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 1단계 내용 정리 속의 기초 다지기 속에서 우리가 가볍게 목차에 대한 생각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정리를 해나가고 목차를 갖다 어떻게 잘라졌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 수업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기초 다지기 45점을 위하여 45점 따기 위하여 최소한 이 부분을 정리가 되면 45점을 따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부터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 다지기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내용을 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행동이다. 조직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조직은 개인과 다른 거죠. 마치 기업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뭐가 되느냐. 우리가 기업을 갖다 경영학을 갖다 쭉 할 때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집을 생각합니다. 집을. 이렇게 집이 있다면 뭐가 되느냐. 집 속에서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밑장을 깔고 이 밑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하우스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학은 하우스의 비유가 되는데 여기에 전략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인사관리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둥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마케팅 뭐 이런 이야기, 계량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의 뼈대다 이거죠. 예, 바로 기업이 나가야 할 곳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전략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는 바로 정보가 됩니다. 정보를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정보에는 회계가 되는 회계학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서 회계, 그 다음에 MIS 이 정보를 얘기하죠. 그리고 요 밑에 뭐가 되느냐. 조직이 되는데 이 조직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바로 배우려는 이야기의 마지막이다. 이건 뭐냐. 한 기업이 만약에 조직이 잘못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만약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비교적 여기에 아파트 지을 때는 여러분이 볼 수 없지만 단독 집을 짓는다 이럴 때는 땅을 갖다 고르는 거죠. 집 한 채 할 때. 그리고 땅 밑에다 뭐 합니까? 마지막 땅을 좀 팝니다. 집을 짓기 전에 파서 그 밑에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박아주는 기초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조직이다. 조직 행위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 다른 모든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기반이 되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배우는 내용이 조직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조직행위를 갖다 이끌어가는데 보통 보면 맨 먼저는 뭐가 되느냐? 개인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어떠냐? 이 개인이 이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뭐가 되느냐? 집단을 갖다 형성하는 거죠. 집단이 어떤가? 집단이 끝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조직. 이 세 개 단계로 1, 2, 3, 3단계로 조직행위론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자. 물론 뭐 1차 수업할 때도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기초에서 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쓰지 여러분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객관식에 대한 대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조직에 뭐가 되느냐? 기업에 뭐가 되느냐? 또는 집을 하나 지을 때 집의 기반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조직이 무너졌다 그러면 기업은 이 통째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집으로 얘기한다면 단독 집을 지을 때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 땅을 팔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깔면서 기반을 갖다 다져주며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집을 갖다 우리가 지을 때 이 조직행위의 그 과정 속을 갖다 본다면 맨 먼저 1인, 뭐 여러분 잘 아는 혼자를 갖다 우리는 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2인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2인이다 그러는 이야기는 우리가 집단이나 조직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바로 집단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목적이 덜 뚜렷하다. 예를 들어 모여있는 군중을 갖다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군중.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임시로 모이는 동창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봤을 때 동창회나 뭐 이런 건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갖다 얘기하는 거 목적이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 동창회라든가 또는 아니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군중, 이 군중 모임 이런 정도가 뭐가 되느냐 집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중간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회사, 컴퍼니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식회사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조직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조직행위를 갖다 공부할 때는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개인이 어떤가? 그리고 개인을 갖다 두 사람 이상 모이는데 동창회나 군중처럼 모이는 중간 상태. 이걸 갖다 집단이라고 하는데 집단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 이 세 가지 구성을 갖다 나누면서 기초다지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뼈대를 세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초다지기 이야기는 1차 할 때 이야기도 이미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글로 쓸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이 내용 속에서 보자 이거죠. 조직행위란 말의 뜻이 뭐냐 말이야. 이 행위론에 대한 이해를 갖다 우리가 맨 먼저 둔데 이건 뭐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자 개인, 지각, 학습, 동기부여, 창의성 이까지가 뭐가 되죠? 바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됩니다. 개인. 이 부위가 지금 뭐가 되죠? 개인에 대한 성미를 갖다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되죠. 여기는 개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단, 커뮤니케이션이다, 권력과 갈등이다, 리더십이다. 요까지가 뭐가 되죠? 바로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집단이 되기 위하여 나타나는 이야기들, 집단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요까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12, 13장에 나오는 뭐가 되냐? 마지막 이야기가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죠? 이 기초다지기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 개인에 대한 심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은 거의 심리를 갖다 기준점으로 배우게 됩니다. 개인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행동을 갖다 우리가 배울 때 심리 중심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모이는데 이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특히 이 개인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심리입니다. 개인의 가장 중요한 게 심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리를 갖다 중심점으로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되냐?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된대. 이게 뼈대가 되어서 여러분 답을 갖다 쓸 때 그래도 기본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다 갖춰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게 바로 기초다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비전공 학생들의 경우는 신경을 쓰며 강의를 갖다 들어야 될 부위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영역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 영역을 갖다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자, 개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인의 어떤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개인의 행동은 바로 뭐가 되느냐? F에 F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PD. 개인의 어떤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럴 때 펑션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관계에 대하여 평선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쓰죠. 어떤 거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행동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선천적인 부위와 선천적인 거.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심리.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환경이 어떠니? 두 번째 선천이 어떠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뭐냐? 심리가 어떠냐? 이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야기는 심리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부위를 갖다 배우는 이야기 속에서는 개인의 어떤 행위 두는 바로 어떤 상황이 어떠냐? 뭐 환경보다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심리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 심리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런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심리를 갖다 우리가 다루는 게 뭐가 되죠?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개인에 대한 어떤 심리.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쭉 흘러가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 집단에 오면서부터 집단에 대한 건 뭐가 되냐? 중요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채널을 얘기합니다. 대화의 채널. 그리고 이제 권력과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권력은 바로 남을 지배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남을 갖다 지배하기 위한 힘을 갖다 쓰다 보면 두 조직 간에 집단 간에 갈등을 갖다 느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런 갈등을 갖다 느끼면서 어떻게 잘 리드하느냐, 리더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화의 채널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채널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권력 또는 뭐가 되느냐? 갈등. 그리고 이제 잘 알지만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가는 걸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리더십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 게 집단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집단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이 나옵니다. 조직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직무 설계, 어떻게 일을 갖다 잘하게끔 만들어 주느냐 하는 이야기, 조직의 구조와 직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조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조직의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특성을 갖다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뼈대가 되어서 1단계 우리가 뼈대를 세우는 데는 개인, 집단, 조직이란 단계를 갖다 구분하며 나간다 그러는 거. 특히 비전공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정확히 이해를 하며 나가줘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초를 다지고 나면 2단계가 내용 정리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행동론의 소개를 맨 먼저 하고 개인 행동이 어떠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의 내용을 갖다 더 보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을 높여야 이야기한다. 앞에서 배웠던 이야기 속에서 수준을 갖다 업시켜 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용 정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앞에 배웠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개인의 행동이 어떠냐, 학습이 어떠냐, 인지가 어떻게 되느냐, 모티베이션이 어떠냐, 리더십이 어떠냐,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가 어떠냐, 문화가 어떠냐, 이제 그룹과 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사소통과 갈등과 협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바로 수준 높이기에서 2단계에서 우리는 바로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갖다 한 번 더 업시켜 준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을 시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심화학습 가면 그야말로 정상. 우리 일반적으로 탑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정상을 향하여. 여기서 이제 상당히 수준 있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갖다 반복하지만 서론적 입장이 되고, 개인의 차이는 어떤가, 개인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성격과 학습의 문제는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지각이 어떠냐, 모티베이션이 어떠냐, 집단이 어떠냐, 커뮤니케이션이 어떠냐, 의사결정의 과정이 어떠냐, 리더십이 어떠냐, 권력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완전히 어디 되느냐, 정상을 향하여 탑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심화학습 단계다. 뭐 이 부분에 가면 앞에 배웠던 거의 반복은 되지만 어디 되느냐, 수준을 점층 높여서 정상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까지 이야기가 되면 이제 조직 행동론은 다 끝납니다. 행동론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직 구조론으로 가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조직 구조론은 이제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책에서 누락하기 쉬울 정도로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직의 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조직의 구조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이제 보고 체제가 어떠냐, 전략과 효과성이 어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조직에 대한 이야기, 조직 간의 관계 이야기,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의 이야기, 조직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혁신과 정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조직의 규모와 조직, 그리고 수명 주기. 뭐 요즘 와서는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 쪽으로 뒤쪽에 문제가 이제 막 출제되는 이유가 뭐죠? 앞쪽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뒤쪽으로 막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도 나왔던 조직의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답달기가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현장의 기술과 조직의 설계를 갖다 우리가 잡아줌으로 해서 조직 구조론까지 이 네 단계를 갖다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 앞 단계 뭐가 되느냐, 행동론의 세 단계, 그리고 조직의 구조론의 한 단계,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지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단계 한 단계를 강의를 들으며 서브노트로 따라주고 양면이 아니라 단면만 쓰고 나중 가서 예대죠. 이 네 개가 완료가 되면 시험 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요약을 해줘라. 마지막엔 요약서를 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됩니다. 시험장 가서는 굳이 두꺼운 책 또 두꺼운 노트가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 달 전 정도 서브노트를 만든 걸 가지고 또 한 번 키워드, 목차와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해서 그걸 들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소신껏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었던 이야기를 갖다 답을 해줘야만 정답에 가깝지,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 대충 해서 갔다 그럼 대충 점수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60점 이하가 되면 노무사가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7시간에 강조를 드리며, 이제 단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네 가지 단계 속에 기초다지기,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가 달아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 내용 정리해서 바로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심화학습에는 정상을 다져줘야 된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론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이 어디에 되느냐, 조직 행동론에 포함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빠뜨리기 쉽지만 한 번 정도 더 조직의 구조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며, 저의 강의는 이 네 단계를 적절하게 여러분과 시간을 배분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가고, 또 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책 속의 내용을 갖다 여러분 이해시켜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해를 갖다 시켜주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 요약하는 거, 얼마만큼 요약을 잘하느냐, 눈에 보기 좋게 요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뭐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 DNA를 정말 잘 타고났다 이라면 100명에 1명 정도는 읽어도 딱 외워져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탁월한 DNA를 갖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태반 99% 사람은 노력입니다. 이 노력에 의하여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학문이라는 자체가 암기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2차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한 암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든지 또 여러분이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뭐 서브노트를 양면 써가지고 양쪽 다 써가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쓴 서브노트 옆에다가 여백 있는 쪽에다가 채워나가서 한 달 전 정도쯤에는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걸 첫 시간이니만큼 거듭 반복하며, 왜? 대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 아주 집약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조직 행동론의 구성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1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맨 먼저 나오는 1장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조직 행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하며 1장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반드시 조직이다 이럴 때 조직은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다 이럴 때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2인 이상. 2인 이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2사람 이상이 모여야 된다. 개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은 절대 의대적 혼자입니다. 그러나 2사람 이상이 될 때는 여러분 집단 아니면 조직이 되는 거죠. 집단 아니면 조직이다.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바로 스페이셜한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이셜한 골, 타켓.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조직을 갖다 구성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두 번째입니다. 2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고 특수한 목적을 갖다 반드시 가지고 타켓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바로 공동의 어떤 행위, 공동의 행위, 일종의 뭐가 되죠? 같이 진행하는 공동의 행위를 갖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조직행위라는 말의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공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하고 다른 이야기가 공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나 조직은 바로 공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집단은 그냥 모임을 얘기한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동창회, 또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 이건 집단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같은 건 뚜렷한 목적이 있죠. 그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이다. 이 집단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목표를 갖다 가지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진 집합체를 얘기한다. 여기 위계의 구조란 말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계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위계. 바로 계급에 의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는 말의 중요한 이야기.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동의 목적이나 목표, 이게 바로 이게 첫 번째 스페셜, 여기에 두 사람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스페셜한 목적, 타켓이 중요하다. 그리고 왜 되느냐? 여기에서 같이 공동행위를 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상호작용이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체계적 연구를 갖다 얘기하고, 유효성. 굉장히 중요한 건 조직이 추구하는 건 유효성과 인간의 뭐가 되느냐? 그럼 복지를 갖다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효성이란 말은 바로 뭐가 되죠? 성과를 갖다 얘기합니다. 경영학에서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생산성을 높이자. 조직이라면 생산성 높여야 되겠죠. 수익성을 높이자. 수익성을 높이자. 그 다음에 경제성을 갖다 높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이 가지는 어떤 조직의 이익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의 이익, 이게 유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우리가 인간의 복지라 그러면 QWL을 갖다 얘기합니다. QWL. 바로 삶의 질, 인간의 삶의 질.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바로 기업의 수익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효성은 기업을 입장을 보고, 인간의 복지는 뭐가 되느냐? 바로 종업원, 개개인의 뭐가 되느냐? 개인의 삶을 갖다 얘기하는,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의 질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QWL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기업의 입장. 또는 아니면 조직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조직의 입장이라면 이건 뭐가 되느냐? 개인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 조직에 속하는 개인,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바로 어우러져야 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조직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이 옛날 고전적입니다. 요즘 누가 조직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조직도 살고 나도 살자. 조직도 살고 개인도 살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 동시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의미하고 있다 그러는 게 조직의 행위를 갖다 우리가 배워갈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은 뭐죠? 생산성, 경제성, 수익성. 이걸 중에 하나의 유효성을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의 삶의 집, 종업원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이나 집단을 얘기한다 이거죠. 조직이나 집단. 그럼 조직의 집단의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게 뭐냐? 유효성이라면 이건 개인이란 말이야. 개인. 그게 참여하는 개인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네가 희생을 치러서 조직을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네가 뭐가 되느냐? 희생되어 달라. 희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조직이나 집단의 이야기는 개인과 더불어 가는 거지, 한 면만 가는, 동시성을 가지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조직 행동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우리가 하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런 이야기처럼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해서 나중에 가서 서머리를 하고 진행해서 좀 힘들지만 이런 단계를 가면 우리가 75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연이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